내가 힘드니까 이건 피해가 분명하다. 가해학생 나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조치 없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최초 신고에서부터 학교에서의 사안조사, 교육청 심의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학교 측에 신고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가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 학생과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다 써봐라.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학생 진술서를 받습니다. 이때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진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기에 진술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안조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만약에 SNS나 캡처본이 있다면 메시지 캡처본을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목격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을 받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보호자분들께서도 추가로 목격자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SNS 증거라든지 증거자료 확보에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전담기구가 개최가 되는데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학교에서 학폭이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에서 학폭이 걸렸다기보다 학교에서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가 되는 사안인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합의함을 통해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측에서 나는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끝까지 교육청 심의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청에서 학폭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부터 원래는 3주 이내로 열리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학폭위 심의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두 달 후에 집으로 우편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런 사유로 학교폭력이 개최가 된다. 그 사안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통지서에 있는 사안 내용이 이 사건에서 심의하는 내용이고 그 사안 통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는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학폭위 열리기 직전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꼽아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도 없이 내가 힘드니까 이건 피해가 분명하다. 가해 학생 나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조치 없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증거가 없이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난 안 했으니까 억울하다? 피해 학생 측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신고를 했을 것이고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폭위는 어떤 조치가 나오느냐?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고 하면 1호부터 9호 조치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1호 조치가 서면사과, 2호 조치가 접촉 보복 협박 금지, 3호 조치가 교내 봉사, 4호 사회내 봉사, 1, 2, 3호를 경한 조치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고 있고요. 처음일 경우에는 지금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보류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한 조치로 가게 되면 반변경, 강제전학, 퇴학이 있고 출석 정지도 있습니다. 반변경, 강제전학, 퇴학 이런 순서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중한 조치는 부모님들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루어지는 성사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강제전학 처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 사안에 있어서는 강제 전학 처분이라든지 최소 반변경이라든지 이런 처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아니 학폭위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만약에 너무 심한 조치가 나오면 그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불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억울한 점이 있다, 피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 내에서는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에서부터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셨다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